축산, 검협전. 65화. 오해가 낳은 무모한 용기. 두 번 비아냥을 듣고는 서신을 전달하러 진가장으로 가고 한없이 아끼는 마음에 위험을 무릅쓰고 여가장으로 가네. 능조가 유윤중을 데리고 허울이 공격했던 기동 앞으로 갔다. 허대협은 창법만 신묘한 것이 아니라네. 타고난 자질도 훌륭하고 내공의 깊이도 이미 절정에 이르렀어. 허대협이 가상의 적으로 삼은 이 기둥을 잘 보게. 창으로 찌른 깊이가 모두 일정하지 않은가? 다른 사람들도 이 말을 듣고 기둥 앞으로 몰려와 유심히 살폈다. 과연 허울이 찌른 곳은 하나같이 깊이가 2분이고 지름도 일정했다. 무공이 상승의 경지에 이르러 천근만근이 넘는 괴력을 내지르기는 그리 어렵지 않으나 그 힘을 거두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주먹 혹은 무기 한 방에 백근의 힘을 고스란히 실어 내질렀으나 적을 맞히지도 못하고 그 힘을 거두지도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무방비 상태로 제 몸뚱이를 고스란히 적에게 바치는 꼴이 된다. 하여 진정한 고수는 먼저 공격하지 않고 영리하게 움직이며 적이 모든 힘을 허공에 내지르게 유도한다. 사람의 몸은 온 힘을 허공에 뿌리는 순간 제 힘을 이기지 못해 기울어질 수밖에 없다. 그때 그 힘을 역이용해 치명상을 입힐 수 있다. 병법에 팔이 손을 부리고 손이 손가락을 부린다 라는 말이 있다. 또한 북소리, 징소리에 따라 전진과 후퇴가 명확해야 승리는 완승이 되고 패배는 최소화된다. 그렇기에 힘의 크기와 상관없이 의도한 대로 힘을 쓰고 다시 거둘 수 있어야 진정한 고수이며 작은 힘으로도 큰 힘을 제압할 수 있다. 허울은 바로 이러한 이치에 통달해 천근의 힘을 유연하게 다루었기에 장창에 온 힘을 실었다가도 한순간에 위로 높이 솟구치거나 옆으로 혹은 뒤로 멀찍이 물러설 수 있었다. 긴 장창을 작은 바늘처럼 자유자재로 다루었던 것이다. 능조가 이 부분을 정확히 짚어내자 다들 놀라움과 감탄을 금치 못했다. 특히 대상영과 능운봉은 처음부터 큰 관심을 보였다. 능운봉은 포부가 크고 철두철미한 성격이었기에 애초에 몰랐다면 모를까. 대단한 절기라는 말을 들은 이상 무조건 완벽하게 배워야겠다고 다짐했다. 대상령은 방금 허초에게 성질을 부린 후 허울에게 가르침을 청하기 힘들어 고민이었는데 마침 눈앞에서 시범을 보여준다는 말에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이 기회에 잘 보고 배워서 허초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 생각이었다. 두 사람은 이유는 다르지만 같은 목적으로 온 정신을 집중해 이화창법의 모든 초식을 하나하나 머리에 새겼다. 허울의 시연이 끝나고 다들 각자 방으로 돌아간 후 대상령이 능운봉을 공터 쪽으로 잡아 끌었다. 그러고는 방금 허울이 사용했던 창을 빼들고 이화창법 초식을 하나하나 시연했다. 능운봉이 대상령의 바람대로 옆에서 꼼꼼히 지켜보았다. 처음이라 동작이 어설프고 기억을 더듬느라 머뭇거리기도 했지만 거의 비슷하게 따라할 수 있었다. 능운봉이 칭찬을 아끼지 않자 자신감이 붙은 대상형이 더 힘차게 뛰었다. 한 대 30초씩쯤 남았을 때 갑자기 두 가지 동작이 긴가민가 했다. 잠시 멈추어 서서 골똘히 생각했지만 도무지 떠오르지 않았다. 오기로 혼자 익히는 중이라 직접 물을 수 없으니 답답해 미칠 지경이었다. 능운봉은 속으로 웃음이 났지만 대상령이 고집도 세고 예민한 것을 알기에 모른 척하며 애들러 말했다. 허대협이 시연할 때 나도 유심히 보면서 몇 가지 동작을 외우긴 했는데 너만큼 기억력이 좋지 않아서 잘 될지는 모르겠어. 그래도 질번구절 후반부는 확실히 기억해. 혼자 다 기억해내기는 힘드니 서로 상대 역할을 해주는 건 어때? 네가 연습할 때 내가 공격 대상이 되고 내가 연습할 때 네가 공격 대상이 되고 내가 기억 못하는 건 네가 알려주고 네가 기억 못하는 건 내가 알려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도 안 되는 건 내가 아버지한테 부탁해서 허대협에게 물어볼게. 어때?
능운봉의 마음 씀씀이에 금방 미소를 되찾은 대상영은 시간이 지나면 더 잊어버릴까봐 당장 연습을 시작하자고 재촉했다. 이렇게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며 연습하니 꽤 많이 비슷해졌으나 한편으로는 자꾸 마음이 급해졌다. 허울이 다른 사람보다 일찍 떠나야 한다고 했기 때문이다. 두 사람은 서둘러 능조를 찾아가 함께 연습한 창법을 선보이고 도움을 청했다. 부단히 연습한 덕분에 동작 하나하나가 꽤 그럴듯하였다. 능조는 두 사람의 뛰어난 자질과 놀라운 기억력에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대단하구나. 둘 다 이렇게 영특한데 언제 인연이 닿으려는지 정말 안타깝구나. 내 증고모 할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창법은 물론이고 검술도 배울 수 있었을 텐데. 그간 다들 바쁘고 아버지도 아직 완쾌하지 않아 말씀드리지 못했는데 황대협과 조대협이 검술을 할 수 있다고 들었어요. 황대협 실력이 더 뛰어나다는데 검술을 배울 수 있도록 아버지가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란다. 두 사람이 검술을 하긴 하지만 조대협은 입문한 지 얼마 안 되어 배움이 깊지 않아 누굴 가르칠 수준이 아니고 황대협은 동해 삼선 가운데 한 분인 현진자의 제자인 만큼 검술이 뛰어나지만 문화에서 쫓겨나 속죄하는 중이다. 지금 돌아갈 방도를 찾고 있으니 사부의 허락 없이 제자를 거두지 않을 것이야. 그리고 아미파는 남자는 남자만, 여자는 여자만 제자로 삼는단다. 장미조사와 장문이는 예외이고 지금까지 이 규칙을 깬 사람은 아무도 없지. 또한 검술을 배우려면 먼저 깊은 산에서 기와 정신을 수련해 내공을 길러야 하는데 사람에 따라 10년이 걸리기도 하고 수십 년이 걸리기도 하는 일이야. 오래전 오대파 조사 태어훈원이 마음이 바르지 못한 제자를 거두었다가 온갖 비웃음 속에 명예가 크게 실추되었었지. 하여 황대협과 조대협은 물론이고 대부분의 검선들이 함부로 제자를 거두지 않는단다. 언젠가 기회가 닿아 아미파나 곤륜파, 황산의 여검선을 만난다면 분명히 너희 재능과 자질을 알아볼 것이다. 그때는 굳이 청하지 않아도 검선의 제자가 될 수 있을 것이야. 사실 능조는 능서롱의 증조카 손자이다. 오래전 능조의 아버지가 능서롱과 추운수를 찾아가 10살 배기 능조에게 검술을 가르쳐 달라고 청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능조가 검술과 인연이 없다며 거절했다. 수년 후 태을훈원의 제자 탈탈에게 팔이 잘려 복수를 꿈꾸던 능조 아버지가 다시 능서롱을 찾아가 몇 번이나 간청한 끝에 가까스로 허락을 받아냈다. 능서롱이 능조를 받아들여 추운수에게 보였으나 자질이 부족하다며 가르치지 않았다. 그러나 능조는 포기하지 않았다. 밤에는 면벽 수행을 하고 낮에는 십리가 넘는 산길을 오가며 물을 길어다 석굴을 청소하며 3년을 보냈다. 처음에는 작은 물통도 벅찼으나 3년 후에는 300근이나 되는 물통을 지고 산길을 평지처럼 오르내렸다. 그러자 이번에는 낮에 면벽 수행, 밤에 물을 길어오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능조는 점점 견딜 수 없었다. 특히 면벽 수행은 도무지 마음을 가라앉힐 수 없어 괴롭기 짝이 없었다. 결국 고된 수련을 참지 못하고 집에 돌아갈 생각으로 몰래 산을 내려갔다. 이때 산기슭에서 기다리던 능서롱과 추운수가 엄하기만 했던 태도를 거두고 능조를 따뜻하게 위로했다. 너는 애초에 검선이 될 제목이 아닌데 내 아비가 억지를 부린 탓에 공연히 고생만 시킨 꼴이 되었구나. 검술에는 인연이 없으나 그간 열심히 기초를 다졌으니 간단한 내외공을 전수해주마. 이 정도면 강호에서 제법 명성을 얻을 수 있을 것이야. 두 사람은 능조의 뜻은 묻지도 않고 다시 산으로 데려가 내외공을 비롯해 각종 무기와 암기 사용법을 가르쳤다. 그렇게 석 달 동안 많은 것을 배우고 하산했다. 이때 능서롱이 능조를 직접 집에 데려다주고 능조 아버지에게 신신당부했다. 아직 탈탈의 운이 닿지 않았으니 섣불리 행동에 명을 재촉하지 말거라. 이 아이는 검술과 인연이 없어 무예만 가르쳤다. 나는 곧 세상을 떠날 것이니 그리 알거라. 그렇게 2년이 지난 뒤 능서롱은 개원사에서 성계에 올랐다.
다음 화에서 이어집니다. 더 좋은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하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